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 마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때는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다르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의 심리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오늘도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고요. 네, 건강히 잘 보냈습니다. 뭐 하셨어요? 글쎄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예. 행사도 많았고 해서요. 그래도 뭐 분주하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참 오늘 지금 계시는 곳에서는 비 와요?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와요? 약간 대기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마음은 불안정하지 않게.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그렇죠. 네, 오늘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만약 몰래카메라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며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신 청취자분들 계실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를 보고 있는 것은 무조건 싫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보고 있으니까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 지켜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압력에 순응하는 동조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동조 이론이라고. 근데 우리가 흔히 몰래카메라라고 하면은 왜 영화 트루먼 쇼도 있었잖아요.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를 지켜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감시 카메라처럼 나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럴 건데, 동조 이론, 이거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유명인사의 강연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강연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고 또 평소 생각하는 것과도 많이 달랐어요. 강연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일어나기 시작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이제 청취자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앞줄까지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나의 솔직한 심정은 전혀 박수를 치고 싶지 않은데 모두 자리에 일어나 있는 거죠. 혼자서 끝까지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말이에요? 네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앉아 있을 거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네. 방송이니까 저도 일어설 겁니다. 네. 그럼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피아니스트의 공연에 갔는데 기대 이상의 연주가 감동을 준 겁니다. 나는 일어나서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객들은 모두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과연 혼자서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저 방송 관두고 제 생각대로 할게요. 저는 벌떡 네. 일어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한 실험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 보여주고 카드에 그려진 막대 길이와 같은 것을 오른쪽 카드 두 장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답은 뻔해서 1번이 정답이다 라고 할 때 만약 한 사람한테만 질문하면 거의 대개 1번 카드를 골라서 정답률이 99%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약간의 조작을 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7명에서 9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한두 명만 정답을 말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거짓된 답을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한 명 정도가 2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명, 3명 점점 늘어나면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실험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쪽으로 싹 쏠리면은 분위기 따라서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효과가 높은 경우는 앞에 한두 명은 1번이다 라고 정답을 말하고 그 뒤 한 서너 명이 연달아서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다음 차례가 가게 되면 머뭇머뭇거리면서 정답률이 63%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 흔히 뭐 MZ세대들은 자기 주장 강하다 이러지만 이런 경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좋습니다. 아이들은 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어른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것 같은데. 네. 이것에 관련된 것은 독일의 아나리사 펄머라는 학자가 3명의 참가자와 세대 유로봇, 그러니까 6명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6
사람이 함께 문제를 푸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어른들과 아이들을 각각 진행을 했을 때 반응이 어떤지 또 살펴보았어요. 실험 결과 성인은 애쉬의 실험처럼 똑같이 다른 성인들의 오답에 사회적인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로봇이 오답을 내놓았을 경우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은 상관없고 사람한테만 영향을 네, 받았다 이 네. 말이네요. 그쵸. 어. 근데 한 7살에서 9살 정도 아이들의 반응은 어른들과 달라서요. 아이들은 로봇의 오답에 좀 확실히 반응을 해서 이렇게 좀 틀린 답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로봇이 모두 오답을 말했을 때 한 74%가 거기에 따라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로봇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의심하지 않는 특성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 아이하고 어른하고는 아무래도 어른이 그 사회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 들어보니까 동조 현상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든 가상으로든 사람들은 압력을 받아서 나의 어떤 의견이나 행동을 형성하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기준보다는 집단의 동의가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은 또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현실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타인의 행동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그렇게 진화해 왔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내가 모를 때는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 이런 게 분명하게 정보가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또 규범적인 영향으로 인해서도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규범에 환영받고 수용되기 위해서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또 집단에서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대다수의 의견에 또 나의 행동이나 의견을 동화시키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왕따처럼 사는 것이 그닥 행복하고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상황들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결과를 예측할 때 그 예상을 토대로 행동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행동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주위의 영향을 받나 이런 것들을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대와 예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성취에 영향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니까 이러한 맥락에서는 내가 기대받고 있어. 내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아. 뭐 이러면서 좀 더 많이 더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집단 속에서 동조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안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앞에 제가 설명한 그 아이들의 로봇 실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조금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로봇이 정말 많이 진화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더 큰 주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집이나 학교에서 인간의 감정에 반응하는 소셜 로봇이 도입된다면 이 로봇에 설정된 생각이 아이들에게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인공지능 챗GPT를 한 번이라도 써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허위사실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막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동조를 하거나 주위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좀 자제하고 계속 환경에 맞추려고만 하는 어떤 자기 검열을 하는 것은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오늘 동조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받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행동을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무리에 소속되고 싶다는 어떤 이 소속감으로 인해서 동질감을 형성하게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홈타운에서 만약에 경기를 하게 되면 10점이라도 더 따고 들어간다. 우리 흔히 예전에 그런 말 많았죠. 뭐도 네. 자기 동네에서는 60점 따고 들어간다고. 네. 그런 말인데. 이것도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 중 하나예요. 내가 주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주목받고 있는 어떤 이건 대중의 효과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의 집중을 받고
내가 그 환경에 소속되어지는 거는 또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교수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공동체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동조 이론도 분명히 우리한테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 네, 쪽으로 네. 가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혼자만의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진화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누군가와 소속되어 있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랑 같이 묶여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해내는 어떤 투사 같은 의지를 불태우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기는 합니다. 좀 더 먼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 어제 저희가 마침 또 IT 분야 다루는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서 네. 챗GPT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지금 쓰세요? 네, 저는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도 뭐 아주 재밌게 쓰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닌 걸 진실인 것처럼 막 말할 때가 있는 게 제가 재밌는 일이 모차르트 첼로 협주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네네. 대답이 어땠냐 하면은 아주 장황하게 짤츠부르크에 있을 때는 어땠고 비엔에서는 어땠고 한데 모차르트는 첼로 협주곡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없는데 네. 얘가 막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얘도 아직 멀었구나 싶었는데 만약에 AI가 사회적인 압력을 느낀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AI도 뭐 챗GPT하고 빙하고 사회적으로 네네. 동조감을 느끼게 되면 얘네들도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여쭤봤습니다. 역시나 정확하게 꿰뚫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동조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알쏭달쏭 심리학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